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함께 나눕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목이나 겨드랑이에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작은 살점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손으로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고 잡아당겨도 떨어지지는 않는데 왠지 모르게 지저분해 보여서 신경 쓰이는 이것, 바로 쥐젖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있는데 라며 무심코 목을 만져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보기에 흉하다고 손톱가기로 잘라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을 말씀은 단순히 미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작은 쥐젖 하나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변화를 미리 알려주는 경고등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쥐젖을 그저 피부의 노화나 마찰 때문에 생기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수많은 의학 논문과 과학적 연구들은 쥐젖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에 쥐젖이 갑자기 늘어났거나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심지어는 당뇨병이나 대장용종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들은 잘 모르는, 의사들도 환자에게 길게 설명해주지 못했던 쥐젖의 진짜 정체와 그 속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거울 속의 쥐젖이 단순히 뜯어내야 할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장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고마운 신호였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또한 집에서 식초나 실을 이용해서 쥐젖을 제거하는 민간요법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쥐젖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완전히 바꿔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럼 쥐젖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쥐젖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의학용어로는 연성 섬유종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부드러운 섬유질로 이루어진 종양이라는 뜻인데요. 종양이라는 단어 때문에 덜컥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쥐젖은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양성 종양입니다. 주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피부가 접히고 마찰이 잦은 곳에 잘 생기죠. 크기는 1mm에서 크게는 몇 센티미터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좁쌀처럼 오돌토돌하게 깔리는 형태도 있고 줄기처럼 길게 늘어지는 형태도 있는데요.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는 내가 잘 안 씻어서 생겼나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코 청결의 문제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교과서적인 원인은 노화와 비만, 그리고 유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핵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최근 피부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쥐젖이 많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쥐젖과 인슐린, 얼핏 보면 아무 상관 없어 보이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 메커니즘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럼 췌장에서는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식습관이 오래 지속되어 인슐린이 너무 많이, 자주 분비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뿜어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인슐린이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세포를 성장시키고 증식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혈액 속에 넘쳐나는 인슐린은 피부세포, 그 중에서도 피부가 접히는 부위의 각질 형성세포와 섬유화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마치 식물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웃자라는 것처럼
피부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쥐젖입니다. 즉, 목에 난 쥐젖은 주인님, 지금 혈액 속에 인슐린이 너무 많아요. 세포들이 과하게 자라나고 있어요. 라고 외치는 몸의 비명소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쥐젖의 개수가 많을수록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는 이제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복부 비만.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쥐젖은 이 대사증후군을 예측하는 지표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목 주변에 쥐젖이 많으면서 피부색이 거무튀튀하게 변하는 흑색 가시세포증이 동반된다면 이건 거의 확실하게 인슐린 저항성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똥똥하지 않은 마른 비만인 분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체중은 정상이지만 내장 지방이 많고 대사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도 쥐젖이 갑자기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쥐젖과 대장 용종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모든 의사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흥미로운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쥐젖이 있는 환자군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 대장 용종이 발견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즉 IGF-1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성장인자가 피부에서는 쥐젖을 만들고 대장 점막에서는 용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입니다. 물론 쥐젖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장암에 걸린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 과도한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 몸에 쥐젖이 유독 많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때 대장 내시경을 한 번쯤 더 꼼꼼하게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겠죠. 이렇게 우리 몸은 겉으로 드러난 작은 변화를 통해 속병을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쥐젖을 그저 보기 싫은 혹으로만 생각해서 떼어내는 데만 급급했다면 이제는 내 식습관과 대장 건강을 점검해 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노화 그 자체가 있습니다. 슬프게도 나이가 들면 피부의 탄력 섬유가 느슨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팽팽하던 고무줄이 오래되면 늘어지는 것과 같죠.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과 일라스틴 배열이 흐트러지면서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마찰이 생기고 그 틈을 타서 섬유질이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관리를 자주 하시거나 꽉 끼는 옷을 입어서 피부를 계속 자극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쥐젖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갑자기 불어나신 분들은 피부 면적이 넓어지면서 접히는 부위도 많아져 쥐젖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쥐젖,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식초로 쥐젖 빼는 법, 치실로 묶어서 떼는 법, 심지어는 손톱깎이로 자르는 법 같은 민간요법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피부는 젊은 층보다 회복력이 더디고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산성물질인 식초나 빙초산을 바르면 쥐젖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멀쩡한 피부까지 화학적 화상을 입게 됩니다. 피부가 까맣게 타들어가고 흉터가 남으며 심하면 세균 감염으로 인해 봉화지겸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로 묶어서 피를 안 통하게 떨어뜨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쥐젖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2차 감염이 생길 위험이 매우 큽니다. 병원에서 안전하게 제거하면 몇천 원, 몇만 원이면 끝날 일을 집에서 해결하려다 몇십만 원의 치료비와 평생 남을 흉터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쥐젖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편평사마귀나 다른 피부 질환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라서 잘못 건드리면 주변으로 순식간에 번져버립니다.
쥐젖인지 사마귀인지 일반인의 눈으로는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 진단은 꼭 의사 선생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쥐젖을 없애는 마법 같은 크림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쥐젖 제거 크림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지만 의학적으로 쥐젖을 완전히 제거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허가된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 각질을 녹이는 성분인데 쥐젖은 각질 덩어리가 아니라 살점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거나 피부 자극만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피부과에서 탄산가스 레이저나 어뷸 레이저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시술 시간도 짧고 통증도 크림 마취를 하면 따끔한 정도로 참을 만합니다. 크기가 큰 쥐젖은 수술용 가위로 잘라내기도 하는데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입니다. 쥐젖을 레이저로 다 지웠다고 해도 내 몸속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몇 달 뒤, 몇 년 뒤에 또다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쥐젖이 싫어하는 몸, 쥐젖이 살 수 없는 몸을 만들어야겠죠?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이 쥐젖의 먹이입니다. 흰쌀밥, 빵, 떡,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드시는 달달한 믹스커피나 과일 주스, 이게 쥐젖에게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런 액상과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거든요.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식사 때마다 가장 먼저 드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일명 거꾸로 식사법만 실천하셔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면 피부 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신호도 줄어들어서 쥐젖이 새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습관을 바꾸고 살을 뺐더니 자잘한 쥐젖들이 저절로 줄어들었다는 사례들도 종종 보고되고 있답니다. 두 번째 예방법은 마찰 줄이기입니다. 목에 쥐젖이 많은 분들은 목하라가 빳빳한 셔츠나 까슬까슬한 울 니트보다는 부드러운 면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목걸이도 가급적이면 쥐젖이 있는 부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피해 주시고요.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접히는 부위에 파우더를 살짝 발라서 피부끼리 달라붙지 않고 보송보송하게 유지해 주는 것도 꿀팁입니다. 비만인 분들은 체중 감량이 필수입니다. 살이 빠지면 피부가 접히는 면적 자체가 줄어들고 마찰도 줄어들며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지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관리입니다. 피부에 노화를 늦추는 것이죠. 비타민C,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목에도 꼼꼼히 바르셔야 합니다. 얼굴에는 열심히 바르시면서 목은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자외선은 피부 탄력을 떨어뜨려 쥐젖이 생기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외출하실 때는 목까지 덮는 스카프나 양산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목 스트레칭을 자주 해서 목 주변의 림프 순환을 돕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순환이 잘 되면 노폐물이 쌓이지 않아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니까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쥐젖이 너무 많은데 늦은 건가? 하고 낙담하신 분 계신가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쥐젖은 피부과에서 안전하게 제거하면 되고 앞으로 생길 쥐젖은 오늘 배운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쥐젖을 통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쥐젖 덕분에 당뇨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대사증후군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니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조금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장수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쥐젖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의 신호일 수 있다. 둘째, 식초나 실로 자가 제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금물이다. 셋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여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피부 건강과 전신 건강을 모두 지키실 수 있습니다. 거울 속의 쥐젖, 이제 미워만 하지 마시고 내 몸을 돌보는 계기로 삼아보세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오메가3 지방산 섭취도 추천드립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피부의 미세한 염증 반응들이 쥐젖 생성에 관여한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혹은 영양제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혈액순환도 돕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10년 뒤, 20년 뒤의 내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쥐젖 제거 시술을 받고 나신 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레이저 시술 후에는 재생 테이프를 잘 붙여두시고 물이 닿지 않게 조심하셔야 흉터 없이 깨끗하게 아뭅니다. 딱지가 생기면 억지로 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시술 부위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생겨서 거뭇거뭇해질 수 있으니 선크림을 꼭 챙겨 바르셔야 합니다. 비싼 돈 들여서 뺐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자국이 남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에 난 작은 쥐젖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과학적 원리와 건강 정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 흥미로우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쥐젖 때문에 고민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세요.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말이죠. 건강은 아는 만큼 보이고 실천하는 만큼 지켜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몸의 신호들과 시니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알찬 건강 정보, 최신 의학 지식들을 아주 쉽게 풀어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과 활기찬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